자, 이제 조합까지 이제 하고 요 단원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 하면서 맨 처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했었죠. 합의 법칙이 뭐였어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덧셈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이 뭐였어요?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연이어서 발생할 때 이때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순열을 배웠었는데 순열 NPR이라고 하면서 순열의 의미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NPR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r번 곱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순열의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먼저 의미부터 좀 써 주실게요. 조합의 의미가 뭐냐? 앞에 있는 순열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 잘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여기가 중요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 한다. 이게 조합의 의미예요. 조합이라 한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기호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NCR이라고 씁니다. NCR. 이 C의 의미는 조합이 이제 영어로 했을 때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조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앞 단어, 앞에 글자 C를 그대로 딴 것이고요.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선택만 하는 겁니다. 선택만. 자, 순열의 의미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볼게. 순열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죠. 맞아요? 조합은 지금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조합이랑 순열이랑. 조합은 순열이랑 비교했을 때 일렬로 나열을 하지 않죠. 얘는 선택만 하는 거죠. 근데 순열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열까지 해주는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열까지 해주면 순열이다. 선택만 하면은 조합이다 라는 거야.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조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 얘가 순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경우의 수는 NPR이라고 써주셔야 되겠고. 자, NPR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인 NCR과 그리고 그 r개를 골랐잖아, 지금. r개를 고른 것에 대해서 고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r 팩토리얼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거지. 순열은 결국에 조합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조합으로 골랐던 그 선택한 것들을 일렬로 나열까지 해주면 순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NPR이라는 순열은 NCR이라는 조합, r개를 선택만 하는 조합에서 그 고른 r개를 나열까지 해주는 r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신 게 순열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NCR을 구해주시려면요, 이 양변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겠어?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호 하나 좀 더 써줄게요. 등호 하나 더. 자, 우리가 NPR을 분수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납니까? NPR? N-R이 분모에 있었고 분자에 N 팩토리얼이 있었죠? 자, 근데 원래 분모에 R 팩토리얼도 있었으니까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추가시켜 줄게요. 그래서 우리 NCR은 N-R팩의 R팩 분의 N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조합은 선택만 하는 거고 순열은 선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합으로 이 A, B, C, D 4개의 문자 중 3개의 문자를 고른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3개의 문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4개 중 3개 고르는 거. 그럼 만약에 내가 A, B, C를 골랐어. 고르기만 하면은 조합이고 내가 만약에 그 고른 거를 일렬로 나열까지 해준다. A, B, C를 나열해주면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까지 곱해주시면 우리가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자, 앞에 보시고 요걸로 봐야 돼. 요걸로. 알겠지? 거기랑 달라. 요걸로 봐야 돼. 오케이? 자, 우리가 앞에서 NP0이랑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했던 거 기억나죠? 1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NPR을 이제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가 있었거든, 구체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NPR을 있잖아.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있잖아. R이 0일 때랑 R이 N일 때를 좀 확인을 이제 했었는데, NPR의 의미는 있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의 범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의 범위를 0과 N 사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일단 여기 등호를 안 써놨어. 이거 왜 안 써놨냐면은, 자, 생각해봐. R이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뭔가 의미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 0개를 택한다라는 게.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R에다가 이제 0을 만약에 넣어서 NP0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1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해버리면 R에다가 0을 넣어봐.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나오죠? 그럼 약분되면서 뭐가 돼요? 1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NP0을 1이라고 정의를 해야 이 NPR의 범위를 이렇게 R의 범위를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R이 0이 원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좀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계산을 위해서 NP0을 1로 정의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만약에 N이라고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의미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0개 택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근데 N개를 다 택하는 거는 전혀 의미상의 문제가 없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분수식에다가 만약에 R에다가 N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분모가 어떻게 돼?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그 N개를 다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N팩토리얼로 정했던 거 기억나요? 얘가 N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분모에 있는 0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했어야 됐었죠. 기억납니까? 요거? 그래서 R의 범위를 일단 이렇게 0과 N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이제 하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조합도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 자, NP형을 1, 0팩을 1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NC형을 1로 정의를 이제 해볼 거야. 1로 만약에 정의를 해버리면요, 이 R이 0일 때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R이 0일 때 NC0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NC0이 지금 이 위에 보시면은 얘가 기억이죠? 여기 NCR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쓰신 데 있죠? 그 NCR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써볼까? NCR은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을 써.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R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봐. R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자, R에다가 0 들어가. 그러면 N팩토리얼, 0팩토리얼, N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 1 나오는 거 맞니? 1이죠? 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NC0은 의미상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N개 중 0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의미가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의미는 뭔가 맞지 않지만 이 계산은 우리가 1로 약속을 한 거야. 1이라고 정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NC0은 우리가 1로 정의를 해야 이 분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NCN이거든요. 자, NCN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 NCN을 있잖아.
내가 아래다가 n을 한번 대입해 볼게. 아래다가 n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n 대입합니다. 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이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NCR 할 때 뒤에가 0이거나 아니면 앞에 숫자랑 같을 때에는 그 조합의 수가 1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요거 중요합니다. NCR이 NC 몇이랑 같은지 저거 바꿀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일단 미리 써둘게. 얘는 N-R이랑 같아. N-R. 쟤는 N-R이랑 같습니다. NCR은 NC N-R이랑 같아. 이게 왜 같은지 두 가지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직접 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사탕이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사탕이 5개가 있어. 내가 이 사탕을 결국에는 다 먹긴 할 건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사탕 하나를 좀 고르고 싶어. 지금 당장 먹을 사탕. 그 경우의 수가 뭘까?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맞니? 그 경우의 수는 5개의 사탕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 OC1로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OC1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OC1은? 얘는 이제 봐봐. 원래 조합의 계산은 이 OP1 순열처럼 계산한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여 부분이 지금 순열이었잖아요. 여 부분이 순열. 순열에서 이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조합은. 그러면 OC1을 계산하려면은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OP1은 5부터 시작해서 한 번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가 1이니까 얘는 5라고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사탕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OC1 5가지야. 그런데 이제 이 식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n이 5고 r이 1인 거 맞니? 그러면은 이 식에 대입하면은 OC1이 뭐랑 같다라는 거야? OC4랑 같다라는 거 맞니? 이게 왜 도대체 같냐면은 있잖아. 내가 지금 먹을 사탕 하나 고르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안 먹을 사탕 4개 고르는 거랑 같죠. 나머지를 전체 다 고르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OC4랑 OC1이 같은 거야. 지금 먹을 거 하나 고르는 거나 지금 안 먹을 거 나머지 4개를 고르는 게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제 이 두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OC4 같은 걸 좀 계산을 해주시려면은 이제 5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해주는 순열의 과정을 쓰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요 과정까지 좀 해주셔야 되기는 하는데 요거 한번 봐봐. 계산하는 거. 얘는 있잖아. 5부터 4번 써야 되는 거잖아요. 4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4, 3, 2를 이렇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약분되는 게 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결과가 결국에 5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직접 풀어서 확인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어? 무슨 장점이 있을까? OC1이 OC4랑 같다라는 그 결과로부터 어떤 유리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뭘 할 수 있는 걸까, 제가? 어떤 거? 왜 OC4를 OC1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나아? 생각해보면은 일단 이 조합은 순열도 계산하고 분모의 팩토리얼도 계산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크잖아. 얘가 크면 있잖아. 이 순열에서 4번이나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분모도 4번이나 써야 되지. 그쵸? 그래서 뒤에 숫자가 클 때에는 좀 써야 될 게 많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얘네들이 같다라는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OC4를 OC1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숫자가 적어지잖아. 4보다는 1이 적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자주 좀 써먹는 게 좀 계산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뭐 20C3을 계산해야 돼. 다시 20C17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20개 중에서 17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원래는 20부터 시작해서 17번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실 필요 없이 얘가 20C3이랑 같다라는 결론만 알고 계시면 이제는 3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훨씬 좀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이 관계에 좀 주목을 합시다. 얘랑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랑 더해서 그 앞에 게 나오죠? 앞에 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얘랑 더해서 그 앞에 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앞에 게 나온다. 요렇게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적인 식으로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저 NCR이라는 거는 저기도 썼지만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분의, 자, 뒤에 거 팩토리얼, 다시 순서대로 씁시다. 앞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것도 써보자. NC, N-R도 한번 써볼 건데, 자, 앞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뭐야?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R 팩토리얼 맞니? 빼주면?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써주면은 N-R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이 쓰는 요령을 좀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있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 팩토리얼이 그대로 여기 뒤에 오게 됩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이 그대로 오게 돼요. 여기 아니라 요 색깔. 여기에 그대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은 같죠? 얘네들이 같은 식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관계가 식으로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식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이거든요. 마지막 4번도 우리가 그 식으로, 의미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식부터 좀 써볼게요. NCR을 어떤 두 수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 자, NCR이 결국에 N-1C R-1, N-1C R, 얘랑 같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얘를 의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의미로. 자, 의미로는 어떻게 좀 보실 수가 있냐? 얘는요, 어떻게 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5개의 사탕이 있다라고 해보자. 아까 했던 거를 또 다시 해보자. 5개의 사탕이 있는데, 내가 이 5개 중에서 있잖아. 3개를 만약에 고른대.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OC3으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5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1, 2, 3, 4, 5번이야. 알겠지? 몇 번 고를래?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1번. 자, 그러면은, 자, 이 OC3,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 자, 지금 얘 있지, 얘. 그 3개를 고를 때, 이 사탕이 그 3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얘를 특정한 사탕이라고 얘기할게. 특정한 사탕. 5개 중에 3개 뽑을 때 이 특정한 사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탕이 만약에 들어갈 때에는 있잖아. 이 사탕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앞으로 남은 4개 중에서 몇 개를 더 선택을 해주면 돼? 2개죠.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4C2야. 이 사탕을 내가 반드시 고를 거면은 나머지 4개 중에 2개만 더 선택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얘를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더 선택을 해줘야 돼요? 3개를 더 선택해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 두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두 사건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덧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 식을 방금 전에 이 식이랑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식은 이런 관계가 있어. 이 앞은 1 작죠? 얘보다 1이 작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1 작은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어. 그쵸?
그럼 얘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앞에는 지금 1이 지금 작아진 게 지금 보이시죠? 1이 작아진 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거는 얘네들이 이제 1 작아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죠. 얘랑 지금 확인이 됩니까?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시죠?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특정한 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경우의 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도 쟤를 이제 해결을 해볼 건데, 식으로. 요 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얘는 지금 좀 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요거는 지웁니다. 이거 지워요. 네, 지워. 진짜? 위에 건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네. 자, 다시 쓰지. 자, 이렇게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식으로 얘를 이제 해결을 해 주시려면은 그냥 있잖아. 그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 자, 한번 써볼게. 일단 n-1c r-1과 n-1c r을 더해본 식을 써볼 건데, 우리 이거 분수식으로 작성을 좀 할 거거든요.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n-r입니다. 그것에 대한 팩토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써줍니다. 앞에 거 팩토리얼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여기까지 좀 써줄 거야. 자, 우리가 저 분수식을 통분을 좀 해줄 거거든. 통분을. 얘를 이제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 지금 요거 통분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좀 해보자. 8팩토리얼은 있잖아. 1부터 몇 가지 곱한 거야, 얘는? 8팩토리얼은? 1부터 8까지 곱한 거죠. 그럼 1부터 8까지 곱한 거는 1부터 7까지 곱한 다음에 그 뒤에 8 하나 더 곱하는 거랑 같니? 요거랑 같죠? 그럼 얘를 이제 이걸 좀 이용해서 좀 통분을 해볼 건데, 잘 봐. 지금 앞에 있는 얘네 두 개 있지? 얘네 둘은 지금 1 차이 나는 거 맞니? 괄호 안의 수가? 그러니까 얘가 1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얘보다는 하나가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거네? 앞에 게? 맞니? 그럼 뭐가 더 곱해져 있는 거야? n-r이 더 곱해져 있는 거 맞아요, 이거? n-r이? 그쵸? 얘보다 하나가 더 곱해져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요 관계를 생각하면 돼. 요 관계를. 얘가 8팩의 역할, 얘가 지금 7팩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1 차이가 나니까. 그죠? 자, 그럼 통분을 해주려면은 얘가 하나 더 많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하나 더 많이 곱해져 있는 n-r을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 n-r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 통분을 해주려면은. 그럼 물론 여기다가도 n-r을 이렇게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뒤에 있는 것도 해볼 거야. 얘는 r-1 팩토리얼, 얘는 r 팩토리얼인데, 얘는 반대로 뒤에 거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1 차이가 나니까 얘가 뭐가 더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뒤에 거인 r이 더 곱해져 있는 거 맞아요? r. 그러면은 통분을 해주려면은 이번엔 앞에다가 r을 좀 곱해줘야 되겠네요. 앞에다가 이제 r을 이제 곱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 자, 그렇게 이제 통분을 해주려고 식을 이제 써 보시니까 이제 비로소 이 주황 색깔 있죠? 얘네 둘은 곱했을 때 n-r 팩토리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 색깔 두 개를 곱했을 때 r 팩토리얼이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같은 색깔끼리 곱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좀 밑에 쓰자. 결국 분모는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고, 자, 분자를 이제 쓸 건데, 분자는 얘네들이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해주려고 보니까 n-1 팩토리얼이 공통이네. 공통인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내주시게 되면은 남는 게 이제 뭐냐? r이랑 n-r 남는 거 맞니? r이랑 n-r? 걔네들이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r이 소거되면서 n만 남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한 번 더 식을 써주게 되면은 분모가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분의, 자, 얘네 둘이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이. 자, n-1 팩해서 n까지 곱해주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얘가 결국에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최종식을 쓰고 나니까 아, 얘가 NCR이랑 같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쓴 요거 있죠. 지금 요 두 번째 내용. 요 두 번째 내용은 시험에서 증명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 분수 계산, 이 팩토리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 계산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필수 예제 봅시다. 자,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또는 아래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자, 1번은 지금 NC3이 20이래. 자, 그럼 NC3이 20이다라는 거는, 자, NC3을 계산하시려면은 NP3 계산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인 3팩으로 나누는 거 맞아요, 이거? 자, 그러면 NP3, N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죠? N, N-1, N-2까지 써줄 거야. 자, 뒤에 거 팩토리얼이 3팩이 6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6을 곱합니다. 그러면 n의 n-1에 n-2가 우변에 6 곱해주니까 120이 될 거야. 자, 그럼 식을 쓰고 나니까 이 n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쵸? 우리 방정식 저런 거 어떻게 풀었어요?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일단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뭘 대입해야 0이 나오는지, 이 양변이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다 전개해서 풀면은 그건 오히려 인수 정리를 이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하는 거는 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그냥 얘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양변이 같은 n 값을 찾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n에다가 뭘 대입해줘야 될까? 여기서는 몇을 대입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쉽게 찾으시려면 지금 이 세수의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 세수는 어떤 관계가 있어, 서로? 지금 몇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1씩 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연속된 세 자연수야. 연속된 세 자연수. 어떤 연속된 세 자연수를 곱해야 120이 만들어져? 뭘 곱해줘야 돼요? 4, 5, 6을 곱하면 되는 거 맞니? 4, 5, 6을 곱해주면 되는데 앞에 게 제일 크니까 결국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가지고 n이 6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n이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 할 수 있겠니?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으로 처리해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요거를 있잖아. 그 좀 다르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얘를 어떻게도 처리해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얘를 있잖아. 얘는 지금 120인데, 얘네들이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쵸? 그러면은 있잖아. 이 앞에 있는 거를 있잖아. 대략적으로 n-1, 가운데 거랑 같다라고 보고, 얘를 있잖아. 대략적으로 n-1이랑 같다라고 봐. n-1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1이 더 큰 거고 얘는 1이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다 n-1로 놓게 되면은 n-1의 세제곱 아니야? 대략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우린 이걸 찾는 거야.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대략적으로 120 정도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돼. 세제곱해서 딱 120이 되는 거는 없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여기 근처에 있을까? 몇의 세제곱? 자, 3의 세제곱이 몇이야? 3의 세제곱이 27이지? 자, 4의 세제곱 몇이야? 64. 5의 세제곱 몇이야? 125.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근처에 있죠? 그래서 얘가 혹시나 5의 세제곱, 얘가 혹시 5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n이 이제 6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좀 이용해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2번을 좀 보실 건데, 2번은 이제 en 플러스 1이죠? en 플러스 1c2가 1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앞에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바로 한번 써볼까? 2n 플러스 1c는 2n 플러스 1로부터 2번 곱하고 분모의 1을 나눠주신 게 10이다. 라고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2를 곱합니다. 2를 곱해요. 그러면은, 요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셔도 되겠지만은,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얘도 연속된 두 자연수 아니에요, 이거? 1 차이 나는 거?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야 20이 나오겠어? 5, 4를 곱하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앞에 게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5 곱하기 4. 그래서 2n 플러스 1이 5니까 n을 2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인데 NC6이랑 NC8이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왜 14죠, 얘가? 우리 요 식이 있었죠. NCR이 NCM-R이랑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여기서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왔어? 그게 앞에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6이랑 8이랑 더해서 14가 n값이 나와야 되겠지. 14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10시 몇이 10시 3이랑 같을까요? 7이라는 건 어떻게 찾지? 그쵸? R이랑 3이랑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찾아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해봐도 돼. 봐봐. 요거 찾는 방법은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NCR이랑 같은 걸 찾을 때 있잖아.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럼 몇이야? n-r이죠. 얘가 만들어지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빼봐. 몇이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r이죠.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10시 3이 나와 있으니까 10 빼기 3.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몇이야? 7이지. 그러니까 R이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결국 R이 3이어도 양변이 같긴 같죠. 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R이 3인 것까지는 포함을 합니다. R이 3인 것까지.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7번 볼게. 17번. 17번으로 이제 보시면,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총 몇 명의 학생이 있죠, 지금? 10명의 학생이 있는 거 맞아요? 그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래. 몇이 몇이죠? 10시 5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5번을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뒤에 거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난 알고 있어. 여기 나올 거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쓰다 보면은 아마 좀 외워지는 그 수치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은 아마 조합 문제 한 80% 이상은 아마 좀 바로 좀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수는 아니나 외워두면 좀 문제 풀 때 수월하긴 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 지금 남학생이 몇 명에 있죠, 지금? 4명에 있어. 4명 중에서 남학생 2명 뽑아야 되네. 그럼 그 경우의 수가 4C이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6명 중에 3명 뽑기 때문에 몇이 몇이에요? 6C 3이 되겠죠. 얘네들을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4C 계산해 주시려면은 4부터 2번 해서 뒤에 거 팩토리얼, 6C 3 계산해 주시려면은 6부터 시작해서 3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다 약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3이 6 날라가가지고 다 곱해 주신 게 답이 이제 나오겠죠. 자, 6 나오고 20 나오니까 12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20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제 18번. 자, 7가지 무지개색 중에서 4가지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빨강, 주황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얘는 아까 그 NCR이 NCM-R이랑 왜 같은지 의미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사탕 5개 가지고 예시를 들었었죠? 그죠?
자, 그거랑 이제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NCR을 어떤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표현했던 거 있었잖아. 특정한 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 이 얘기 했었죠. 그 내용처럼 생각하면 돼. 빨강 주황을 포함을 할 거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더 고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OCE를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OCE. OCE는 5부터 2번 계산해서 2팩으로 나눠주시니까 얘는 1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노랑과 초록을 제외하고 뽑는데, 그럼 7가지 무지개색 중 요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4개를 더 뽑으면 되죠. 자, 우리 이거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얘는 몇이에요? 5.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냥 5가지가 그대로 나올 거야. 자, 이거를 그럼 언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숫자가 좀 클 때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 크다의 기준은 뭐냐면은 생각해보면은 결국 절반을 넘어가면은 바꾸는 게 좋겠죠. 이 뒤에 있는 수가 앞에 거의 절반이 넘어갈 때 바꾸는 게 낫겠지. 자, 마지막인데 파랑을 제외하고 남색, 보라색을 포함한데, 그러면은 이 3가지 색깔은 자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결정이 됐죠. 얘네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색깔? 4가지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이거 왜 2개를 더 뽑아야 되죠? 4개가 뽑힐 건데 2개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남은 2개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2팩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됩니까? 할만하시죠? 자, 19번 볼 건데 자, 의사 6명과 간호사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자, 보통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그 반대로 생각해서 빼자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집합할 때도 우리 그렇게 했었죠?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지금 이 상황을 있잖아. 내가 분류를 해볼게. 3명을 뽑을 건데 이 3명의 뽑히는 그 가지수가 어떻게 뽑힐 수 있겠느냐면요. 의사 3명, 간호사 0명, 의사 2명, 간호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의사 0명, 간호사 3명.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니?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물어보는 상황은 적어도 간호사 1명이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이 3가지, 이 2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거? 이 2가지? 아, 적어도 간호사가 1명이 포함되니까 얘까지는 지금 포함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다 구해서 더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 요거 4가지에서 요 1가지만 구해서 빼줘도 되지 않네? 맞아? 그러면은 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려면 의사 3명, 간호사 0명이네. 의사 6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6C3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간호사 4명 중에서 0명 고르니까 4C 0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얘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얘는 계산하면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20이 나옵니다. 일단 그 전에 전체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주면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10C3 계산하면 되겠죠? 10C3이 몇이에요? 120입니다. 120.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빼준 게 답이야. 10C3에서 요 계산 결과 빼주면 되니까 100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진짜 100이 나오는지 얘네 3개도 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네 3개도. 자, 일단 얘는 있잖아.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거든. 그러면은 의사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이에요? 6C2죠. 간호사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4C1이죠. 자, 계산해보시면 얘가 15, 4 나올 거거든요. 15, 4 해서 60이야. 자, 이것도 해봅시다. 의사 1명, 그 다음에 간호사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15 해서 얘가 이제 6 곱하기 6 해서 36이 나올 거야. 자, 의사 0명, 간호사 3명도 해보시면은 6C0에다가 이제 4C3 해주시니까 얘가 1 곱하기 4 해서 4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 4가지를 다 더해주면 몇이에요?
100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도 확인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굳이 이제 왜 했냐면은, 자꾸 막 넘길랑 말랑 하네. 왜 굳이 구했냐면은 얘들아, 당연히 직접 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반대로 생각해서 빼는 게 훨씬 수월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 각각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어렵게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케이스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와 인내. 그래서 직접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직접 쓰는 것도 돼야 돼. 자, 아시겠죠? 그래. 때가 왔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0번이야. 자, 부모와 자녀 4명으로 이루어진 6명의 가족이 있는데 5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다. 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 뭐 하는 거냐면은 뽑는 거는 조합이죠. 나열하는 거는 이제 뭐야? 이거는 이제 순열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가 순서가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조합을 먼저 뽑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열, 순열을 한다는 얘기야. 우선 부모가 모두 포함되게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총 6명 중 부모 2사람이 포함이 돼야 돼, 반드시. 그러면 부모 2사람 포함되고 나머지 자녀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줘야 돼요? 4명 중에서 3명을 더 뽑는 경우의 수가 몇이죠? 4C3이죠. 일단 뽑기만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 모, 자식 1, 자식 2, 자식 3 이렇게 이제 다 뽑혔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을 이제 뭐 한대요? 이제 한 줄로 세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열을 하는 거니까. 자, 5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죠? 5팩토리얼로 써주면 되겠죠? 5팩토리얼. 자, 그래서 4 곱하기 5 팩이 몇이야? 120이니까 계산해서 480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으셔서 순열,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 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1번을 보자. 자, 두 집합이 나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요건 좀 잘 봅시다.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 집합 x를 좀 이제 표현해 볼게.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집합 y. 얘는 이제 1, 2, 3, 4, 5, 6, 7이야. 자,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이야.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함수의 개수. 이 문제에서 확인해 보자. 함수의 개수는 여기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7가지. 얘는 7가지. 그래서 7가지가 총 5번 곱해줘야 되겠죠? 7의 5제곱으로 쓸 수 있지? 이 상황에서는. 맞니?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좀 추가를 해볼 거야.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고 싶대. 1대1 함수의 개수. 이 1대1 함수는 이제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그 x1과 x2가 다르면 그놈이 가리키는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의미였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맨 처음에 7개, 그 다음에 몇 개? 6개. 하나씩 줄었던 거 기억나니? 화살표가 계속 하나씩만 받게 하려면 하나씩 줄어드니까 7, 6, 5, 4, 3 하나씩 줄어서 5번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얘가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랑 뭐랑 같죠? 7부터 몇 번 곱했어? 5번. 7p5랑 같죠? 7p5.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 순열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순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도 한번 떠줘볼까?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는 바로 보이죠? 몇 개입니까? 7개죠? 고를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굳이 따지면은 그 7C1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조합으로. 7개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 이제 저 상황으로 이제 넘어올 거야. 우리 이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1대1 함수다라는 거를 캐치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이 지금 무슨 의미일까?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집합 X에서 내가 X1, X2를 잡는 거야. 근데 집합 X에서 X1, X2를 같은 것으로 잡지 말고 뭔가 두 개 잡는데 서로 다른 두 개를 잡는데 작은 게 X1이고 큰 게 X2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걔네들이 가리키는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리키는 함수 값도 큰 게 함수 값도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골랐으면 뭔가 밑에 있는 게 더 큰 거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5개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라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5개의 원소가 이제 화살표가 나갈 때 밑으로 갈수록 함수값도 더 큰 거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야. 밑으로 갈수록.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쟤는 이제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x가 증가할수록 그 y도 증가하니까 뭐 증가 함수처럼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증가 함수처럼. 오케이? 증가 함수처럼.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 경우의 수를 만약에 이제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요. 얘는 이제 그냥 조합이야. 7C5가 답이야. 7C5. 자, 왜냐? 봐봐. 이 7개의 수 중에서 5개의 수를 만약에 골라. 얘네를 이제 골랐다고 해보자. 만약에 얘네 5개. 그러면은 내가 5개의 원소를 결정하면은 이 왼쪽에서 뭐가 뭐를 가리킬지는 이미 정해져 있죠. 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밑으로 갈수록 더 큰 놈을 가리켜야 돼. 같은 걸 가리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 5개를 골랐으면은 1, 1, 2, 3, 3, 4, 4, 5, 5 이렇게 가리켜야 되지 않니? 그래서 조합으로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이미 대응은 정해져 있는 거야. 대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대소관계는 조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조합으로.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나 조건까지 이제 봐야 되겠죠? F4가 5라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F4를 미리 5로 보냅시다. 그런 다음에 이 세 개의 수는 그러면 이 5를 가리킬 수는 없고 5보다 큰 것도 가리킬 수 없죠. 1, 2, 3, 4만 가리켜야 되는 거 맞니? 이 세 개는.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4C3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수 중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 있죠?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겠네. 2C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에서 8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8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에서 22번도 보자. 필수에서 22번. 필수에서 22번. 자, 이거 지웁니다. 넘어갑니다. 자, 반원 위에 서로 다른 10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 점들을 만들어서 직선을 결정해라 라는 거거든. 잘 보세요, 이거. 보통 이렇게 3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직선, 삼각형, 사각형. 이 3가지 다 구해볼 거야. 자, 우선 직선은 있잖아, 얘들아. 직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결정이 돼. 두 점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그 두 점을 이렇게 이어서 직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10개의 점이 찍혀 있으니까 10개의 점 중에서 두 점만 선택을 해주면 직선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선의 경우의 수가 10C2야. 할 거야, 이제. 10C2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10C2에는, 중복되는 직선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
이 직선들은 동일한 직선을 세는 게 아니라 다 서로 다른 직선들을 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직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중복되는 직선이 뭘까, 여기서? 이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에서 내가 만약에 이 두 점을 만약에 잡았어. 이 두 점을 이으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 두 점을 잡아도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같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중복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중복이 발생하냐? 일직선 상에서 여러 점을 잡게 되면은 중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저 직선 상에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2개를.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직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까지 하고 끝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일직선 상에 있는 그 직선을 다 뺐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직선이 빠진 거야. 이 한 직선이. 그래서 더 하나까지 더해줘야 돼. 저 하나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하나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이제 따져볼 거야. 삼각형을. 자, 삼각형 점 몇 개 있으면 되겠어? 점이 3개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10C3으로 계산을 해줄 거야. 10C3으로.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10C3으로 하면은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 일직선 상에서 3점을 잡아. 이게 지금 3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직선 상에 있는 4점 중에서 3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10C3에서 4C3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서 사각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은 점이 4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0C4로 써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처리를 할 겁니다. 중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얘는 중복을 좀 잘 따져줘야 돼. 일직선상에서 만약에 한 점만 골랐어. 일직선상에서.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3개를 골랐다는 거죠. 여기 6개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일직선상에서 한 점만 잡고 나머지 6개 중에서 3점을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없어. 그럼 일직선상에서 만약에 2점을 잡아볼까? 그럼 나머지에서 2점을 잡는 거거든? 이거 이어주면은 사각형 만들어지죠. 그쵸? 문제가 없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 일직선상에 3점을 잡아. 나머지 한 점을 위에서 잡아.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뭐야, 이거? 얘는 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상에서 3점을 잡는 경우의 수인 4C3과 나머지 6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을 잡는 경우의 수인 6C1을 이만큼이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 요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쟤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직선상에서 4점을 잡아봐. 걔는 그냥 직선이죠. 그쵸? 그래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인 4C4까지 빼주셔야 됩니다. 얘까지 하나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까지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필수의 23번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으로 6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을 때 이들 평행선으로 몇 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거거든. 자, 여기서 있잖아. 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야. 가로로 된 게 2개가 있고 세로로 된 게 2개가 있잖아요. 결국에 이 여러 개의 평행선들 중에서 가로 2개, 세로 2개만 결정하면 돼. 가로 2개, 세로 2개. 가로가 지금 4개 있으니까 가로 4개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세로가 6개 있으니까 6개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요게. 왜 도대체 그렇게 고르면 되냐? 결국 내가 만약에 가로를 요렇게랑 요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를 만약에 요렇게랑 요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 네 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들만 2개씩 선택해주면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이제 분할과 분배를 이제 할 건데, 자, 요 내용은 사실 심화라고 지금 분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뭔지 볼게요. 자, 먼저 용어 정리인데, 자, 분할이 이제 뭐냐, 분배가 뭐냐. 이제 저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분할은 이제 약간 뭔가 나누는 느낌이죠. 분배는 무슨 느낌? 분배, 말 그대로 분배. 나눠주는 느낌이죠. 분할은 이렇게 쓰자. 어떻게 이제 쓰실 거냐면은, 서로 다른 n개를 r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쓰자. r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 분할은 저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 묶음으로. 분배는 뭐냐면요. 그렇게 나뉜 묶음들 있죠. 그 묶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분배입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9개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해볼까?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9명의 사람. 이 9명의 사람을 내가 있잖아. 그 여러 묶음으로 나눌 거야. 근데 여기서 묶음으로 나눌 때는 있잖아. 반드시 그 묶음에는 하나는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 묶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9명의 사람을 지금 3묶음으로 좀 나눠볼 거야. 물론 여러 묶음이니까 4묶음, 5묶음도 되겠죠. 내가 만약에 3묶음으로 나누면 그 3묶음을 내가 2명, 3명, 4명으로 한번 묶음을 나눠볼게.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2명이 들어가는 묶음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사람의 지금 9명이 있거든요. 9명 중 몇 명을 골라야 돼요, 얘는? 2명 골라야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92겠지, 92.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죠? 그러면 7명 중에 3명 여기 들어가줘야 되니까 7C3으로 보는 거 맞네? 7C3.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그 나머지 4명은 여기에 다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을 다 곱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 9명을 2명, 3명, 4명,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요. 이제 n명이라고 해봅시다. n명. n명을 이 p, q, r개로 다 이제 묶음으로 나눌 건데 p, q, r이 다 다른 수야. 지금처럼 이렇게 다 다른 수로 나왔을 때에는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 n개 중에서 먼저 p개를 뽑으시고 ncp겠죠. 그 다음에 이제 n-p 남은 사람들 중 q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q까지 또 빼주신 만큼에서 나머지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QR이 다 다를 때에는 저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황을 한번 좀 다르게 볼 거야. 다르게.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이제 그 배치를 이제 할 거냐면요. 요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5명, 여기 2명, 여기 2명,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가장 먼저 9명 중 5명을 여기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얘는 9C5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9C5.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 나머지 4명이 남았죠. 4명 중 2명을 골라서 여기에다가 넣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2명, 2C2로 마지막 묶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근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중복이 발생합니다, 중복이. 아까와는 다르게 중복이 발생해. 왜 갑자기 중복이 발생할까? 이게 인원수가 같으면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있잖아. 만약에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런 다음에 얘네 5명은 그대로 여기 왔다 쳐봐. 그러면 이 1, 2번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3, 4번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 이거는 단순히 묶음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묶음끼리 서로 구별이 되거나 서로 다른 묶음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나누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나 이렇게 나뉜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중복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 결국 이 두 묶음에서 인원수가 같은 두 묶음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 결국 두 묶음을 나열한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해. 그래서 그거만큼 나눠줘야 돼. 2팩토리얼만큼 나눠주셔야 돼. 중복되는 묶음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느 두 수가 만약에 같다. 그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일단 앞에는 똑같습니다. n개 중에 p개 뽑고 n-p개 중에 q개 뽑고 n-p -q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두 수가 같을 때에는 2팩으로 나눠주시는 거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황이야. 마지막은 이제 3명으로 한번 쪼개 볼 겁니다. 3명.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3명씩 이제 들어가겠죠. 3명씩. 자, 맨 처음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죠? 얘는 9C3.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6C3이죠. 마지막은 3C3이야. 자,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써주다 보면은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중복이 몇 개의 묶음에서 3개의 묶음이 다 중복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묶음이 이제 자리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다 중복입니다. 싹 다 중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치? 만약에 얘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 1, 2, 3이 사실 여기 이제 1, 2, 3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1, 2, 3이 4, 5, 6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얘네가 이제 여기 그대로 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중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3개의 묶음을 나열한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만큼 우리가 나눠주셔야 됩니다. 3팩토리얼만큼. 아시겠어요? 3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중복이 이만큼 발생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3개가 다 같은 수다. 앞에는 똑같이 쓰십니다. 앞에는 똑같이 다 써주는데요. 뒤에가 이제 다르죠. 뒤에가 3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조금 내가 만약에 머리를 굴려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야, 10명이 있다라고 치고 10명. 10명을 만약에 3명, 3명, 2명, 2명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가정해보자. 10명을. 맨 처음에 10C3이고 그 다음에 이제 7C3이고 그 다음에 4C2고 맨 마지막에 2C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중복이 어떻게 발생하죠 지금? 여기서 발생하니까 2팩분의 1로 하나 나눠줘야 되겠지? 여기서도 발생하지 않는 얘네끼리 그래서 또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단순히 묶음으로 나누는 분할만 한 거고요. 이제 분배도 할 겁니다. 분배. 이렇게 세 묶음으로 지금 나눠둔 거를 보시면 이 세 묶음은 있잖아. 내가 아까 얘네 사람으로 가정했어. 그래서 어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거야. 뭐 교실 청소, 그 다음에 복도 청소,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청소라고 해보자. 그럼 세 묶음을 그 세 가지 청소 역할에 내가 배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 경우의 수는 그냥 그 묶음의 개수만큼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나열을. 그래서 세 묶음을 이제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럼 묶음이 n개면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그냥 n팩토리얼이 될 거야. n팩토리얼. 그 묶음만큼 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 문제 한번 좀 풀어봅시다. 지금 들은 예시가 사실 그대로 나왔거든. 지금 들은 예시. 자, 2명, 3명, 4명. 요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9C, 7C3, 4C4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쓰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여기서 2명 주고 3명 줬으면 나머지 4명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나머지 이 경우의 수를 쓰는 건 의미가 없죠. 얘 계산하면 1이잖아. 그렇죠? 굳이 계산할 때 쓸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 둘둘로 나눈다. 9C5, 4C2, 2C인데 두 명이 그 두 묶음이 중복이기 때문에 2팩분의 1로 나누는 과정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으로 나눈다.
9C3, 6C3, 3C3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것도 이제 좀 해볼 거거든요. 분배도. 지금 7명을 둘둘 셋으로 나누어서 세대의 승용차에다가 나누어서 태운대.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이제 승용차가 이제 세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세대가. 이제 승용차야. 근데 일단 7명을 둘둘 셋으로 먼저 쪼개볼 거야. 둘둘 셋으로. 둘둘 셋으로 쪼갤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있잖아. 이 7명을 2명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7명을 2명으로 쪼개는 거 7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이 남았죠? 5명이 남았죠? 나머지 5명 중 2명 선택하니까 5C이고 남은 3명은 맨 뒤에 갈 거니까 3C3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이 같으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몇으로 나눠주셔야 돼? 2분의 1이 아니라 2 팩토리얼 분의 1이죠.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둘, 셋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는 분할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3개의 묶음으로 쪼개놨는데 이 3개의 묶음을 이제 배정을 해줘야 돼. 어떤 승용차에 그 묶음이 들어갈지를 배정할 거야. 승용차 세대는 이거 다 다른 승용차죠. 구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묶음을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은 승용차에 배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6번. 자, 반려구 대회에 참가한 5개 학급인데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보세요 이거. 자, 우리 대진표 문제 푸실 때에는 보통 우리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만 대진표가 이 경우의 수 쓰실 때에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 밑으로. 우선 5팀이 있잖아. 그럼 5팀은 일단 왼쪽에 몇 팀이 있어 지금? 2팀. 오른쪽에는 3팀이 있죠. 5팀을 둘 셋으로 일단 쪼갭니다. 둘 셋으로.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작성해주면 5C2에 3C3으로 봐주면 되니? 일단 왼쪽에 2팀, 오른쪽에 3팀으로 쪼갰어요. 자, 그럼 5팀 중 2팀이 여기 내려왔는데 참고로 대진표에서는 있잖아. 요렇게 A, B, C, D, E로 배치된 대진표나 B, A, D, C, E로 배치된 대진표 있죠.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 A, B의 위치가 달라져도 그건 같은 거고 상대가 누군지만 보는 거야. 상대가 누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위에 아래는 상대는 같잖아. A, B, C, D가. 그래서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OC로 여기 2팀을 이제 결정했으면 여기는 이미 끝난 거야. 그 2팀이 그냥 맞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C3으로 내려온 3팀을 있잖아. 여기는 2팀, 1팀으로 지금 이제 쪼개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쭉 어떻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3팀 중 2팀을 저 왼쪽으로, 나머지 1팀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답이 나오겠고, 사실 이 3팀으로 내려온 거는 이제 이 3팀 중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전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올라가는 거. 이 부전승 한 팀을 고르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줘도 되겠지. 부전승 한 팀 고르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가 막 조금 더 복잡한 모양새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모양새로도.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다 분할을 이제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줄까, 예를?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예시, 말고, 좀 더 복잡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구조로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구조로.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여기 4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4팀, 4팀씩. 맞아요, 이거? 그러면은 8C4에 4C4로 먼저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이 같잖아, 지금. 인원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200분의 1로 내가 나눠주라고 안 했니?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두 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두 팀. 그럼 그 두 팀 나뉘는 걸 이제 4C2에 2C2에 200분의 1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두 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는 거 맞니? 똑같은 게. 그치? 4C2에 2C2에 200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긴 하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인원수일 때 나눠주는 것까지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근데 얘 대진표 있잖아. 이 대진표를 좀 다르게도 풀어볼 수가 있어. 다르게. 이제 그 웬만한 그 문제집들에서는 다 저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거든. 웬만한 문제집들에도 설명이 안 돼 있는 새로운 풀이를 내가 알려줄게. 새로운 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풀이니까 어떤 풀이가 더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풀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풀이야. 자, 봐. 일단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30이 나올 겁니다. 30. 얘는 30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봐봐. 근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 결국 5팀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5팀을 나열해봐.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 근데 내가 아까 있잖아. 이런 거는 중복이라고 얘기했지. 중복이 몇 번 발생해? 한 번? 두 번. 이 두 개가 중복이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도 중복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몇이야? 4분의 120에서 30이 나와.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결국 이 두 번째 풀이는 그 중복되는 개수만큼 중복되는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한번 만약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70에 2 나누니까 35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6 나누기 2에서 3이거든. 3, 3은 9니까 얘가 이제 315가 나올 거야. 계산을 해보시면.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해보면 두 번째 방법으로 몇 명을 지금 나열하는 거야, 지금? 8팩토리얼이거든요. 8팩토리얼이 몇이야? 4320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중복이 몇 번 발생하냐? 여기서 자리 바뀌는 게 중복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니? 여기서 중복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중복이 또 있어. 무슨 중복이 있을까? 이 구조 자체가 중복이야.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분홍색이 바뀔 수도 있지. 맞니? 그러니까 또 나눠. 여기도 똑같이 그 구조가 있지 않니? 나눠. 그럼 2팩이야 또.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이제 중복이지. 이 큰 구조가. 그래서 한 번 더 나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4320 나누기 얘 계산은 128이거든요. 계산하면 똑같이 315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